안녕하세요. 주한국도시광산입니다. 오늘 작업할 원물은 다양한 종류의 금도금 스크랩입니다. 총무게는 9.71kg. 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금도금 부품들을 가지고 오늘도 금 추출 공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의뢰품은 유튜브에서 골드스크랩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께서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골드스크랩님은 패전자 제품이나 각종 스크랩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금속류, 금도금 부품, 도시광산 소재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분입니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의뢰 공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소재를 다루는 유튜버가 직접 모아온 원물이 실제 금 추출 공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도금 스크랩을 보실 때는 제품의 겉모습, 특히 표면에 보이는 금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금색이 많이 보이면 이 안에 금이 들어있구나, 결과가 꽤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도금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만 실제 회수 결과는 표면 색감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금층의 두께, 도금 면적, 모재의 비율, 부품의 구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뢰인은 이 골드 스크랩이라는 소재 자체를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고 계신 분입니다. 단순히 금색이 보인다는 이유로 모아온 원물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보고 모아보고 분류해온 소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물은 저희 입장에서도 단순히 금색이 많이 보이는 의뢰품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골드스크랩님이 직접 모아온 스크랩이 실제 회수 공정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다만 오늘 의뢰라고 해서 공정을 특별하게 다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뢰품은 원물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 그 원물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최종 결과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 의뢰인이 같은 도시광산 분야를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고 있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골드스크랩님은 저희 채널 초창기부터 영상을 봐주셨고 댓글도 자주 남겨주셨던 분입니다. 댓글창에서 익숙하게 보던 이름을 실제 현장에서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모아오신 스크랩을 맡겨주신 점도 감사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오늘 작업할 전체 원물입니다. 사진으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품목으로만 정리된 스크랩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금도금 부품들이 섞여 있고 전체적으로 금색 도금 부위가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금도금 스크랩은 항상 겉모습만으로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금색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도금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리고 공정 중에 그 도금층이 얼마나 잘 분리되는지입니다. 금도금 부품은 대부분 제품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면에 얇게 금이 입혀져 있고 그 아래에는 황동이나 구리 계열 금속, 니켈층, 기타 금속 재질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게가 곧 금 함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9.71kg이라는 무게는 오늘 작업할 원물의 총량이고 그 안에서 실제 회수 가능한 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정을 거쳐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물들을 박리 공정으로 진행합니다. 금도금된 표면층을 모재에서 분리한 뒤 이후 회수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스크랩은 수집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회수 공정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시광산이나 폐전자 제품 스크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류의 원물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공정 후 어떤 형태로 결과가 정리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부분을 직접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골드스크랩님께서 의뢰해주신 금도금 스크랩의 금 추출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수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준 뒤 박리제와 박리촉진제를 순서대로 넣고 약품이 한쪽에 뭉치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서 풀어줍니다. 오늘 작업은 금도금 스크랩의 표면에 입혀져 있는 도금층을 벗겨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리 용액이 안정적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리 용액이 준비되면 오늘 가져온 금도금 스크랩을 한 번에 전부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 작업합니다. 이번 원물은 여러 종류의 부품이 섞여 있고 크기와 형태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태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준비된 재료를 박리 용액에 담가주면 표면에 있던 금도금층이 서서히 모재에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도금이 벗겨지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일정 시간 담갔다가 다시 꺼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담그고 빼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품을 꺼냈을 때 표면에 박리 용액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척으로 넘어가기 전에 머금고 있는 용액을 어느 정도 빼내줍니다. 이 과정을 해줘야 박리 용액의 손실도 줄이고 이후 세척 과정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액이 빠진 원물은 바로 1차 세척으로 넘어갑니다. 1차 세척에서는 부품 표면에 남아있는 박리 용액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척이 끝나면 세척수를 다시 빼내고 이어서 2차 세척을 진행합니다. 2차 세척은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용액과 미세 성분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1차 세척수와 2차 세척수까지 따로 빼내고 나면 한 번의 박리 작업 흐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남은 원물도 계속 반복해서 처리합니다. 박리 용액에 담그고 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꺼내고 머금고 있는 용액을 빼내고 1차 세척과 2차 세척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무리해서 처리하기보다는 원물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진행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합니다.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2단계에서 도금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분리하느냐가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박리 단계에서 금도금층이 제대로 분리되어야 이후 회수 공정도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원물 전체의 박리 공정을 반복해주면 금도금층을 벗겨내는 단계는 마무리됩니다. 박리가 끝난 뒤 상태를 보면 처음에 금색이 보이던 부품들은 표면 도금층이 대부분 벗겨져 있고 아래쪽 모재가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리 과정에서 벗겨진 금도금층 성분은 박리 용액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벗겨진 모재와 금 성분이 들어있는 용액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재는 겉에 있던 금도금층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금 회수 과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리 용액과 박리 과정에서 함께 모아둔 세척액들입니다. 박리 작업을 할 때 제품을 꺼내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 성분이 세척수 쪽으로도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리 용액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척액까지 함께 정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박리 공정에 사용된 용액과 1차 세척수, 2차 세척수까지 모두 모아서 여과를 진행합니다. 여과지는 용액 안에 섞여있는 불필요한 찌꺼기나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아둔 용액을 여과지 위에 천천히 부어주면 입자가 큰 불순물들은 여과지 위에 남고 아래쪽으로는 한번 정리된 용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래로 모이는 용액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용액입니다. 박리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한 이물질이나 모재에서 나온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후 공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과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과지 위에는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순물 사이에도 박리 용액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지 않고 세척을 해줍니다. 여과지 위에 남은 찌꺼기들을 세척해가면서 혹시 모를 잔여 용액까지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입니다. 세척까지 마치고 나면 여과지 위에는 공정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남고 아래쪽에는 박리 용액과 세척액이 한번 정리된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여과를 통해 한번 정리된 용액을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앞 단계에서 걸러낸 용액 안에는 박리 과정에서 분리된 금 성분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금 성분을 다시 고체 형태로 잡아주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연말입니다. 아연말을 용액에 넣어주면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 성분이 아연과 반응하면서 서서히 입자 상태로 모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을 다시 눈에 보이는 침전물 형태로 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아연말을 넣은 뒤에는 용액 전체에 반응이 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상태를 확인해가며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용액 속에 미세한 입자들이 떠다니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응이 진행된 입자들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용액 속의 금 성분과 반응한 아연말은 바닥 쪽으로 가라앉고 더 이상 반응할 금 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한 아연말도 함께 침전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액 안에 떠다니는 입자들이 충분히 가라앉을 시간을 줘야 합니다. 침전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상층액과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을 나누어 정리해줍니다. 먼저 용기 위쪽에 상층액을 준비된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 여과를 진행합니다. 이때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침전물이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도록 위쪽 용액부터 먼저 분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층액이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용액 속에 남아있던 미세한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걸러지고 아래쪽으로는 한 번 더 정리된 용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상층액을 먼저 따라내고 나면 반응 용기 안에는 하부에 쌓여있던 침전물들이 남게 됩니다. 이 침전물 안에는 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앞 단계에서 투입했던 아연말 중 일부가 함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아연 성분을 먼저 정리해줍니다. 묽은 염산을 부어주면 침전물 안에 남아있던 잔류 아연이 반응하면서 녹아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아연을 산과 반응시켜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포가 올라오고 침전물 사이에 남아있던 아연 성분들이 서서히 정리됩니다. 한쪽에서는 처음 따라낸 상층액이 계속 여과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응 용기 안에 남아있던 하부 침전물의 잔류 아연을 정리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상층액 여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용기 안에 침전물도 1차로 정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제 용기 안에 남아있던 내용물도 같은 여과지 위로 옮겨줍니다. 앞서 상층액을 거르면서 여과지 위에 잡힌 미세 입자들 안에도 반응하지 못한 아연 성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안에 침전물을 여과지 위로 합친 뒤 묽은 염산을 한 차례 더 흘려보내 잔류 아연을 추가로 정리해줍니다. 잔류 아연 정리가 끝나면 이제 여과와 세척을 반복합니다.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고형분을 세척해가면서 불필요한 산 성분과 용해된 금속 성분들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회수 대상이 되는 침전물만 여과지 위에 남겨줍니다. 여과와 세척이 모두 끝나면 여과지 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침전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여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내용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준 뒤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습니다. 이 침전물 안에는 앞서 아연말로 잡아낸 금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용해 과정을 거쳐 금을 용액 속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러기 위해 2단계에서는 황수를 사용합니다. 반응이 시작되면 침전물 속 금 성분은 왕수에 녹아 용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과지 조직도 점차 풀어지고 분해됩니다. 충분히 반응이 진행되면 용액색이 노란 빛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용액 안에 금 성분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준비된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용액 안에는 여과지에서 나온 잔여물이나 반응 후 남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과를 통해 정리해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과지 위에 남아있는 노란 용액까지 최대한 회수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과만 하고 끝내면 여과지와 잔여물 사이에 금이 녹아 있는 용액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지 위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면서 남아있는 금 유액이 아래쪽으로 모두 내려가도록 해줍니다. 여과와 세척이 끝나면 아래쪽에는 불순물이 한번 정리된 노란 용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 용액을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해야 할 작업은 용액 안에 남아있는 질산 성분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왕수 반응 이후 용액 안에는 이후 환원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는 요소를 사용해 남아있는 질산 성분을 조절해줍니다. 영상에서는 흔히 질산 중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이후 금 환원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용액 상태를 맞춰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산 성분 정리가 끝나면 이제 환원제를 넣어 금을 다시 고체 상태로 잡아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환원제를 넣기 전까지 용액은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원제가 들어가면 용액 속 금 성분이 반응하면서 아주 미세한 금 입자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 생기고 용액색도 점점 갈색 빛으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가 바로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이 고체 입자로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입자들이 조금씩 생기고 서로 모이기 시작하지만 이 상태만으로는 입자가 충분히 크게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자가 너무 미세하면 여과 과정에서 빠져나가거나 여과 속도가 느려지고 회수 과정도 깔끔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응집제를 넣어줍니다. 응집제는 아주 작게 흩어져 있는 금 입자들이 서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용액 전체에 미세하게 퍼져 있던 입자들이 응집제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처럼 잡히기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비교해보면 초반에 보이던 입자보다 훨씬 크게 뭉쳐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이후 침전과 여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입자들이 충분히 뭉쳤다면 용액을 그대로 두고 바닥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처음에는 용액 전체가 뿌옇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들이 아래로 내려앉고 위쪽 용액은 점점 맑아집니다. 침전이 안정적으로 끝나면 이제 다시 여과 단계로 넘어갑니다. 침전된 금 입자와 용액을 준비된 여과지 위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여과가 진행되면서 용액은 아래로 빠지고 금 입자들은 여과지 위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도 세척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과지 위에 모인 금 입자들을 살살 모아주면서 남아있는 용액과 불필요한 성분들을 세척수로 내려보냅니다. 세게 다루면 입자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모아가며 여과와 세척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여과지 위에는 오늘 회수한 금 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과가 완료되면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은 잘라내고 금 입자가 올라가 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분을 가볍게 짜낸 뒤 도가니로 옮겨 건조를 진행합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여과지에 남아있던 수분이 먼저 날아가고 이후 열을 받으면서 불필요한 여과지 부분은 서서히 탄화되어 제거됩니다. 그 사이 금 입자들은 수분을 잃고 점차 건조한 상태로 바뀌죠. 처음에는 젖어있는 침전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건조한 분말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 건조 과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바로 용융에 들어가면 작업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용융 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시간 건조를 마치면 이제 오늘 작업의 마지막 단계인 용융에 들어갑니다. 도가니 안에 모인 금 입자들을 고온에서 녹여줍니다. 처음에는 분말 형태였던 금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서 점차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고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액체 상태의 금으로 변합니다. 이 순간이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온 금이 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금이 완전히 녹으면 준비된 주조틀에 조심스럽게 부어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가 잡힌 뒤 물에 넣어 식혀주면 오늘의 최종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9.71kg의 금도금 스크랩이었습니다. 방리 공정으로 도금층을 벗겨내고 여과와 세척으로 용액을 정리하고 아연말로 금 성분을 잡아낸 뒤 망수 용해와 환원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 입자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용융과 주조를 거쳐 드디어 오늘 추출된 금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골드스크랩님께서 의뢰해주신 금도금 스크랩에서 최종적으로 회수한 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최종 무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울 위에 올려보면 오늘 회수된 최종 결과물의 무게는 12.25g입니다. 이번 원물의 총 무게가 9.71kg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최종 덩어리 무게만 놓고 보면 원물 1kg당 약 1.26g 정도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다만 22.25g 전체가 순금 99.99%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분석표를 보면 이번 결과물의 금 함량은 97.46%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2.54%가 잡혔습니다. 최종 무게 12.25g의 금 함량 97.46%를 적용하면 순수 금 기준으로는 약 11.94g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물은 최종 용융 후 나온 추출금이고 3-9급 이상의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 정량 공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목적은 9.71kg의 다양한 금도금 스크랩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이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기준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금도금 스크랩은 겉으로 보이는 금색만 보고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금색이 많이 보여도 실제 도금층이 얇으면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도금 품질이 좋거나 도금 면적이 충분하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원물이 바로 그 부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도 금색 부품들이 많이 보였지만 실제 공정을 진행해본 결과 단순히 색만 좋은 스크랩은 아니었습니다. 방리 공정 이후 금 성분이 안정적으로 회수되었고 최종 결과도 혼합 스크랩 기준으로는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금도금 스크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색감이 아니라 실제 도금층의 품질과 상태입니다. 도금이 얼마나 두껍게 올라가 있는지, 표면에 얼마나 잘 남아 있는지, 그리고 그 도금층이 공정에서 얼마나 잘 회수되는지가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늘 의뢰품은 유튜브에서 골드 스크랩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직접 모아오신 금도금 스크랩이었습니다. 도시광산 소재를 직접 찾아보고 모아보고 콘텐츠로 다루는 분이 의뢰해주신 스크랩이 실제 회수 공정을 거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본 작업이었습니다. 직접 모아오신 스크랩을 믿고 맡겨주신 골드 스크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처럼 금도금 스크랩, 회전자 제품, 도시광산 소재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영상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원물과 실제 공정을 바탕으로 결과까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